Neymar Júnior visitou Seul, Coreia do Sul em 2022. Neymaru! Por terem chamado de Neymaru, reviveu Rudumaru. Em agradecimento, Rudumaru criou uma música de torcida dedicada. E Naraga, Neymarege, Dakiru, Dakiru, Dakiru. Herói, ousadia, dança, Yomaru. Herói, ousadia, dança, Yomaru. Herói, ousadia, dança. Let's go! Essa música alcance até Neymar. Alcance, alcance, alcance. 시간 좀 내줘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하이마트 아니 그럼 지금 결혼하잔 얘기 좋아요 가요. 딱 맞췄네. 딱 맞춤 쇼핑의 원조 하이마트. 최신 PC, 작은 PC, 얇은 PC, 빠른 PC, 예쁜 PC, 쉬운 PC, 가벼운 PC, 하이마트 PC. 최신형 쇼핑의 원조 하이마트. 다 끝났어요. 같이 가요. 어디로요? 손 넘어가는 쇼핑의 원조 하이마트. 사나이로 태어나도 더운 건 못 참아. 에어컨 하이마트지. 비교하고 믿고 사는 곳. 비교하고 믿고 사는 쇼핑의 원조 하이마트. 아저씨 나이가 되면 인생을 좀 알게 될까요? 네. 예? 피로를 알게 돼. 애들은 모르는 어른들의 피로엔 어른들의 비타민 멤포벨 S. 시모나 모델이 됐지만 나는 빠밤바. 선배님, 방금 그 밥한바 애들이 너무 재밌는데요. 오늘은 시모라고 한 겁니다. 조크 다시 갈게요. 다시 빨리 가자 빨리. 시모나 모르고 먹으면 나름 빠밤바. 컷! 시모랍니다. 예, 그 밥한바가 아니고요. 아이 알지 재밌으라고. 사람들이 말라 있어 지금. 가 빨리. 응. 아니 시모나 빠밤. 시모나 모두 좋아하시죠? 나는 웃기지? 밥한바 말고 시방. 심은 안 날 것 같은데. 밥한바. 어떻게 해볼게. 아이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밥 한 바 한 잔. 수고하셨습니다. 시모나 모두가 좋아하는 나의 최애 아이스크림은 시모나. 달콤한 꿀에 고소한 땅콩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시모나. 세태 아이스크림. 스킵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 씨,
일찍 왔네요. 제가 일찍 온 게 아니라 감독님이 늦으신 겁니다. 컨셉이야 뭐야. 아영 씨 준비되면 슛 한번 가볼게요. 저는 이미 한참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눈깔이 어떡하지 저거? 뭐든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런 대화가 불편합니다. 자 오로나미 씨 따서 드시고 텐션이 막 오르는 걸 표현하시면 됩니다. 액션. 아영 씨 귀에 시장님. 저 아영 씨, 우리 촬영 때는 요거 빼면 어떨까요? 저는 음악을 들어야 텐션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음악 우리가 그 신나는 거로 틀어드릴게요. 신나는 거. 아니 컷.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오로나미 씨 먹고 나서 뭔가 이 표현을 해주셔야죠. 표현을. 저는 열심히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마 나 오늘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기분 좋게 하이 큐. 느껴지니? 폭발하는 내적 텐션. 스파클링 멀티비타민 오로나민 C. 텐션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안대가 들어있는 오로나민 C 스페셜 패키지 출시. 형 사진 잘 나와? 네가 찍고 판단해. 내가 잘 나온다고 해도 나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직접 판단해. 나는 네가 줏대 있게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좋네요. 이렇게 진행하세요. 이러다가 부딪힐. 비빔 씨 다치지 않았어요?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제가 되어줄게요. 비빔 씨만의 의사. 아주 가지가지하네. 가지가지 가득 찬 세븐일레븐 비빔밥 도시락. 롯데 돼지바. 나 떨고 있냐? 그게 겁나. 흘릴까봐. 괜찮아. 뚜껑이야. 뚜껑이 라면 맛을 지킨다. 왕뚜껑. 비빔면 그거 뭐 금방 하지 뭐 소스 해가지고 면에 만나겠어. 뭘 넣은 거야 도대체가? 비빔면은 팔도로 먹자. 팔도. 거친 황야에서 홀로 싸워나간다는 건 외로운 일이다. 네가 내 마지막 타겟이다. 좋은 노래구만. 내 총이 춤추기 딱 좋은 노래야. 자, 안 돼! 솔플보단 트리플. 3대3 베스트 액션 브롤스타즈. 자, 다시부터 쟤들이야, 쟤들. 네, 지금까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텍스트를 원본으로 활용해서 패러디를 하거나 또는 비유 또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광고 또는 스토리텔링 이걸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광고 표현과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패러디와 비유, 상징의 전략을 강의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요를 한 말씀 들어볼게요. 패러디 광고는 이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이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창작 정신이 부족한 또 홍선 모방, 표절, 또 소재의 단순 채용 이런 것들과는 이제 구분이 힘들다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시각 언어가 광고 메시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광고 표현과 스토리텔링에서 이 비주얼적 상징성과 비유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강의의 포인트를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패러디와 패스티시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두 번째, 패러디 광고의 장점과 단점은 각각 무엇인가? 그 다음 이제 패러디와 또 유사한 그런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패러디와 그리고 비주얼 상징, 비유를 활용한 그 광고 표현의 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번 또 이렇게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표현과 이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패러디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까 하는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패러디와 패스티시의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패러디는 기존의 어떤 텍스트를 흉내내기의 방식으로 비틀어서 표현적, 이 비판적 표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의적 기법입니다. 창의적 기법이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패스티시는 비판이나 풍자의 의도를 담지 않은 기존 텍스트의 단순한 반사 또는 비판성을 갖지 않는 흉내내기, 복사, 복제의 그런 개연성이 높은 그런 이 창작성이 결여된 그런 광고 표현 방법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패러디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패러디의 어원은 패러다이아라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 반대 입장에서 불려진 노래, 즉 비판적 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노래를 하는 모방 가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패러다이아라고 했는데 거기서 패러다이아가 왔고 또 그것이 이제 요즘은 패러디라는 말로 이제 변형이 된 거죠. 사전에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우스꽝스러운 것의 흉내 또는 서투른 모방이라고 이제 사전에 이제 그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어떤 작품의 희화화를 위해서 사용한 사물을 흉내내는 것이라는 또 그런 이 정의도 있습니다. 문학적 의미에서는 어떤 저명 작가의 시나 또 문체나 운율을 조롱 삼아서 이제 꾸민 장난스러운 시문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인기 작품의 어떤 텍스트를 변경시키거나 과장해서 익살 또는 풍자의 효과를 노린 그런 경우가 이제 많죠. 자, 패러디 광고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장점으로는 신제품이라도 이미 익숙한 영상이나 음악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비교적 쉽고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패러디한 장면이 상품 이미지와 맞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죠. 또한 패러디의 원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제작 기간을 다른 광고 표현 방법에 비해서 단축시킬 수는 있지만 상품의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원본 작품을 선정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는 그런 또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광고를 포함해서 대중 매체들에서는 많은 패러디가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풍자성이라든가 비판성 그리고 이제 어떠한 동기로 패러디를 하는가 하는 것이 석연치 않은 경우가 이제 또 많은 그런 문제점이 있죠. 한마디로 해서 바른 패러디를 하면서 사실은 혼선 모방의 그런 성격이 강한 그런 패러디가 이제 많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외국에서 이제 무서운 영화라는 영화가 이제 인기를 얻으니까 흥행이 되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것을 패러디한 영화라고 이제 재미있는 영화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사실은 패러디의 어떤 그런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죠. 즉 이제 원본을 이렇게 좀 단순히 모방한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혼성 모방
패스티시라고 이제 사실은 불리는 게 맞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 유명한 그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도요. 흥행에는 비교적 성공했지만 사실은 이제 로봇 영화에 탈을 쓴 혼성 모방 영화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비판을 또 따갑게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비판적 요소를 짓는 그 패러디보다는 단순히 이제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그 패러디가 더 환영을 이제 받는 경우가 많고요. 이처럼 이제 웃음과 재미를 주기 위해서 패러디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절대적일 만큼 많은데 그 결과 패러디를 하면 사람들은 이제 재밌고 웃은 모습을 먼저 떠오르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비판이나 풍자의 모습은 사실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죠. 특히 이제 광고에 있어서는 짧은 시간 내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을 사고 쉽게 만드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 웃음과 재미를 주는 원본 텍스트에 오히려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패러디 광고가 이제 많아지고 있는 그런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패러디와 유사한 개념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자, 패스티시에 대해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잡다하게 혼잡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혼성 모방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모자이크라고도 합니다. 마치 흥겹 조각을 주워 모아 누더기와 같아서 이 풍자와 해학적 특성이 이제 부족한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절 또는 모방 작품도 이제 또 패러디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남의 창작물의 일부를 몰래 뺏기는 것,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남의 창작물을 흉내내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표절 또는 이제 모방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용을, 다른 작품을 인용하는 경우도 패러디라고도 이제 하면서 혼동하기도 하는데요. 인용은 그 장의 작품에 어떤 그 명성과 권위를 이 자신의 텍스트로 이제 빌려서 그 따옴표를 붙이는 것, 어떤 인용하는 것, 이걸 이제 말하는 건데요. 오마주라는, 뒤에 또 설명드리는 오마주라는 개념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아이러니, 우리말로 하면 반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현실 세계의 제약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표현에 의해서 현실 상태를 바로잡으려는 창조적 자기인식인데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어떤 역설, 반대로 돌려서 말하는 것을 그렇게 반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풍자라는 말도 이제 또 있는데요. 풍자는 이제 사회적인, 도덕적인 어떤 개선을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권위적이거나, 권위적인 어떤 그런 이 화법을 쓰는 건데요. 기호학적 정의에 따르면 풍자는 언제나 조롱의 의도를 이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조롱의 의도. 이게 이제 풍자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마주란 말 여러분들 이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유명한 가수 또는 거장 감독의 작품을 이 존경의 표시로 이 다른 그 영화의 장면이나 또는 곡의 일부 또는 그 대사를 인용하는 것을 이제 이런 용어를 말하는데, 그 영상 예술에서 어떤 작품을 이 차용 또는 인용함으로써 그 작품에 대해서 존경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마주라고 하죠. 이렇게 프랑스인데요. 오마주, HOMMAGE, 오마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광고를 패러디하는 광고에서부터 여러 가지 패러디의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직접 작품을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광고에서 유명한 패러디 광고는 왕뚜껑 패러디 광고입니다. It's different라고 하는 스카이 폰 광고를 패러디한 광고인데요. 한번 또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뚜껑 열까? Want to go? It's delicious.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광고를 패러디한 다른 사례로 그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라는 그 CF를 패러디한 구몬학습 광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CM송 패러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자, 이 광고는 이 패러디한 광고를 통해서 원본 광고도 같이 이렇게 그 이득을 입은 그런 거, 서로가 이제 그 윈윈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애들은 구몬을 좋아해 자꾸 앞서가면 나는 어떡해 애들은 안녕히 계세요. 애들은 구몬을 좋아해 앞서가는 힘 구몬학습.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패러디한 광고인데요. 자, 그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이제 해리포터를 패러디한 하이마트 광고 디지털 마법사 편을 들 수 있겠습니다. 깜찍한 최신형 디지털로 모두 바꿔봐 주문을 외워봐 하이마트야.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PMP까지 디지털은 모두 하이마트 하이마트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명화, 즉 유명한 이제 회화 작품을 패러디한 광고로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제 LG그룹 광고였죠. 마네, 모네, 같은 유명한 거장 화가들의 작품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을 또 패러디한 그런 광고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2002년에 열렸던 그 월드컵을 패러디한 그런 광고였죠. 우리 쪽으로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넘어집니다. 네, 저거 시뮬레이션 액션이에요. 뭐가 대단하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꺼냈어요. 꺼냈어요. 돼지마가 나왔어요. 선수들도 지금 같이 먹고 싶다는 거죠? 네, 감동만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먹고 있는데 감동만 없어요. 5천만의 돼지바. 자, 보세요. 이거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먹으라는 얘기야,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작품을 패러디한 사례도 이제 있는데요. 자, 그 얇은 싸 하얀 고가는 고이즈버서 나빌레라, 고이즈버 폴드데라 라고 하는 그런 LG 사이언 광고, 좀 오래된 광고입니다만 조지훈의 시 성무의 한 구절을 패러디한 그런 광고였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줄 건 없고 신의 한 수 읊어줄까? 내가 문학소녀였잖아. 얇은 사 하얀 고가를 고이 접어 폴더레라. 어때? 사이언 아이디. 신춘향전 춘향이는 두청을 들라 아니 되옵니다. 코에 안 쥐고 어찌 지아비를 둘씩인. 어머 대박이야. 정령 안 되겠느냐 아니 돼요. 오늘라 그대 향한 마신 대로 거두리라 Close to you. 하얀 우유 기자가 우유 마셔. 우유. 신춘향전 아씨 우유 주세요. 됐거든? 아씨 우유 안 먹어. 주는 향단인데요. 마신 대로 거두리라 Close to you. 하얀 우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마주라고 하는 또 이제 형식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표적인 거는 바로 이제 히치콕 감독의 영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하는 영화를 패러디한 LG 화학의 엘라스틴 화장품 광고입니다. 이 광고를 만든 제작자들이 이제 명백하게 오마주라고 이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냥 패러디로 보기에는 광고의 구성이 원작을 매우 이렇게
닮아 있기 때문에 거의 그 경배 또는 존경의 표시로 오마주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괜찮아. 이제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 엘라스틴. 그 다음에 이제 또 표절의 표절임에도 불구하고 표절을 하고 이제 하지 않고 뭐 우기는 이 패러디라고 우기는 그런 또 이제 광고도 있는데요. 자, 이 상당히 오래 전에 제작되었던 KTF 쇼 광고가 이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 인터넷 보급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네티즌들이 쉽게 찾아내기 때문에 이것은 꼬리가 밟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쉽게 표절을 시도하기가 참 위험한 그런 시대입니다. 세계 WCDMA 주파수는 2기가. 쇼 곱하기 쇼는 쇼,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는 쇼,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는 쇼,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는 쇼,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 10명 중 7명은 쇼에 가입한다. 세상은 쇼의 시대. 쇼를 하라. 쇼. 자, 하지만 이제 패러디와 표절, 이 오마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리한 그런 관찰력으로 보지 않으면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분한다면 이 원작을 사람들이 명백히 알고 있었던 경우가 이제 패러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 하느냐, 그리고 또 안다가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아느냐, 그리고 제작한 사람과 심의하는 사람 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 원본이 드러난다고 할 때 그것은 패러디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이 표절에 그런 혐의를 다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표절의 문제를 떠나서 스스로가 비판과 풍자를 통한 패러디 광고를 창작적인 그런 마인드로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표절과 패러디를 구분하는, 그리고 소비자의 눈높이도 이제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섣부른 표절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고 자체가 요즘은 이제 상당히 패러디의 대상이 되고 또 이제 인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이제 문학에서도 광고가 오히려 하나의 텍스트로서 인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민복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광고의 나라 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광고 텍스트가 상당히 인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의 나라에 살고 싶다. 사랑하는 여자와 더불어 아름답고 좋은 것만 가득 찬 저기 자본의 에덴 농산, 자본의 무릉도원, 자본의 서방정토, 자본의 개벽시장. 아, 광고의 나라에 살고 싶다. 사랑하는 여자와 더불어 행복과 희망이 가득 찬 절망이 꽃피는 광고의 나라. 예, 어떤 광고가 판을 치는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속성, 이런 속물 세상을 갖다가 비꼬고 조롱하는 그런 다분히 광고를 비판하는 그런 관점의 시라고 이제 볼 수 있겠. 자, 그 다음에는 이어서 여러 가지 이 미디어에서 방송된 그런 원본들이 어떻게 패러디가 되고 있는지, 또 이만하면 창의적 정신이 풍부한 패러디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이것은 패러디를 가장한 하나의 패러디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판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 광고들을 한번 봐주세요. 떼어줘서 고마워. 신전 먹고 갈래? 떡볶이, 김밥, 튀김 혼자 먹기엔 많거든. 신전 안 좋아해? 아니, 좋아해. 좋아해 나도. 신전 떡볶이. 비 오는데 홈술 어때요? 뻔한 안주는 싫어요. 매운 곱창은 좀 달라요. 센스 예술이시다. 안주. 가장 예술적인 홈술. 안주하면 안주야. 껍데기 좋아요? 뭐 찾아 먹진 않아요. 벌집 냈는데. 벌집? 어머 예술이다. 가장 예술적인 홈술. 안주하면 안주야. 예, 어떤 텍스트가 원본으로 쓰였는지, 자, 어떤 콘텐츠에서 모티브를 구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쉽게 아마 떠오를 겁니다. Won't let you down. 감기에 뜨끈한 You need Jara style. 이거로 그냥 팍팍 뿌려가지고. Won't let you down. You need Jara style. 감기에는 잘 먹어야 됩니다. Won't let you down. You need Jara style. 다 먹는 스타일. 세 가지 타입. 어디서나 간편하게. 요즘 감기엔 콜데온. 나도 지아라 스타일. 예, 특이한 패러디 광고였죠. 대원제약의 콜데원이라고 하는 브랜드였는데요. 짜라 스타일 이라는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자라라는 브랜드를 연상하게 하는 자라라는 브랜드의 패션 쇼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CF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짜라라고 하는 콜데원의 특징을 말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짜먹는 감기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짜라 스타일이라는 그런 조어를 만들었고, 그것을 마치 모델들이 나와서 패션 쇼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어떤 모티프를 채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러디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형식을 차용한 그런 광고로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패션쇼 형식의 이 혼성 모방 광고 이건 같기도 하고요. 예, 어떤 또 패러디 광고 같기도 한 그런 콜데원 광고였습니다. Won't let you down. 감기에 뜨끈한 You need Jara style. 이거로 그냥 팍팍 뿌려가지고. Won't let you down. You need Jara style. 감기에는 잘 먹어야 됩니다. Won't let you down. You need Jara style. 다 먹는 스타일. 세 가지 타입. 어디서나 간편하게. 요즘 감기엔 콜데온. 나도 지아라 스타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유와 상징을 활용한 그런 전략도 이 광고 표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앱솔루트 보드카 광고입니다. 이 앱솔루트 보드카 광고에서 이제 주로 쓰는 전략은 은유입니다. 이 은유는 광고의 수사학 중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기법인데,
이제 앱솔루트 보드카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앱솔루트 보드카는 이 단순한 상업 광고를 넘어서서 예술 작품의 경지로 성화되고 있는데요. 앤디 워홀이 이제 이 작품에 가담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광고는 하나의 예술적인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작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 신발 모양으로 신발을 벗어놓은 것들이 병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앱솔루트 보드카의 병 모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발자취에서 비롯된 거다 하는 그런 은유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앱솔루트 파리,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환유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주얼 환유법. 파리라는 도시의 어떤 상징이 바로 이제 개선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선문 모양으로 병 디자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맨하탄 같은 경우는 이제 맨하탄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앱솔루트 하모니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제 병 모양을 이렇게 넣어 놓은 듯한 그런 형상인데요. 크리스마스가 이제 화해와 어떤 조화 이런 것의 어떤 그런 상징이니까 또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 이제 앱솔루트 프리덤, 이거는 이제 감옥의 어떤 창사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비주얼인데, 거기에 이제 앱솔루트 병 모양이 마치 탈출구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의 어떤 상징을 이렇게 담아놓고 있죠. 그 다음 이제 앱솔루트 에비던스, 앱솔루트의 증거라는 겁니다. 즉 좋은 술은 이렇게 증거를 남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지문을 이용해서, 지문을 갖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증거 채취하는 할 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문을 가지고 하나의 심볼릭하게 이렇게 구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도날드 광고도 비유와 상징을 활용한 광고 표현 사례로 유명한데요. 맥도날드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어떤 먹거리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의 상징하면 이제 황금아치를 연상하게 하는데, 맥도날드 로고가 이제 이 황금아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메리칸 드림과 세계화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게 이제 이 심볼을 통해서 심어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드라이버 스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기도 하고요. 예.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나와 내 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다. 맥도날드가 없다면 우리는 아주 복잡한 그런 다른 제도에 의존해야 될지 모른다. 나는 요리할 시간이 많지 않다. 또 내 가족들은 더 이상 내가 요리한 것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 차라리 맥도날드를 먹으려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맥도날드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식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이죠. 자, 광고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광고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빨대 모양, 그리고 필레라고 해서 이제 생선 햄버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작점에서부터 종착점까지 중간에 미들 포인트로 이제 M, 그리고 이제 자동차 계기판에서 이 기름이 이제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E와, 그리고 풀로 가득 찼을 때 이제 풀 대신에 F 대신에 M이라고 쓰는 거죠. 이만큼 이제 맥도날드는 만족감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기호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이제 런치 타임 할 때 M을 갖다 맥도날드 로고로 이렇게 대신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하면서 만족감을 표시하는 것을 M자 로고로 이렇게 대신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상징을 갖다가 잘 표현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버거킹 광고도 또 그 비유와 상징을 잘 활용한 사례인데, 버거킹 광고는 이제 그 자체로 감상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것저것 꾸며놓은 그 거칠의 디자인이 아니라 군더더기 없는 그런 그 아주 최소한의 그런 표현 요소로 하는 그런 미니멀리즘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도날드 프렌치 프라이. 얼마나 이제 그 맛이 매운가를 이렇게 성냥불에 케첩을 성냥의 화약처럼 이렇게, 예, 그 프렌치 프라이 감자 튀김에다가 이 케첩을 찍어 놓은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만 맛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버거킹은 햄버거의 이제 왕이다. 킹 오브 햄버거 라는 뜻으로 자, 여기서 이제 대평을 해서 마음껏 뛰놀고 있는 어떤 그 소들의 무리를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식재료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챔피언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굉장히 귀엽죠? 야, 누가 봐도 치킨버거임을 단눈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깜찍한 비주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맥인데요. 얼마나 그 크기가 사이즈가 컸으면 저렇게 입이 찢어질 정도였겠느냐. 그리고 이제 또 버거킹이, 예, 빅맥보다 오히려 더 크다 하는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는 이제 맥도날드를 먹고 나서 삐죽거리는 모습을 갖다가 저렇게 M이란 글로 이렇게 해서 좀 귀여운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버거킹은 오히려 이제 입꼬리가 위로 올라간다는 그런 모양을 예상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자, 맥도날드 하면 상징이 뭐겠습니까? 도널드 덕 아니겠어요? 로널드 덕? 예. 그래서 이제 오리가 도널드 덕이 경쟁사 매장에 와서 주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맛있었으면 버거킹 와서 이렇게 주문을 했을까요? 하는 그런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 스몰, 미들, 라지, X 라지, 2S 라지 에다가 이제 맥도날드가 미들 사이즈 쪽에 이제 가 있는 반면에 2X 라지에다가 버거킹을 갖다가 배치해 놓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깜찍한 밉지 않은 비교 광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자, 또 다른 사례는 시다르 광고입니다. 시다르 광고는 이제 프랑스의 이 개밥 브랜드인데요. 예, 애완견 푸드 브랜드인데요. 입맛 까다로운 개들을 위한 특별한 식품들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자, 우선 그림을 이제 반으로 딱 쪼개서 이상 야릇한 표정을 가진 사람들을 증명사진 같은 모습으로 그린 이런 광고가 이제 무슨 무기일 겁니다. 자, 이 광고는 이제 철저히 비주얼 은유인데요. 자,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자, 4개의 광고가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그림이 이제 굉장히 닮아 있죠. 단지 이제 그 차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개의 헤어스타일의 차이뿐입니다. 자, 이 광고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개의 모양이 당신과 닮았다고 해서 먹는 것까지 닮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에게는 개에 맞는 그런 특별한 이 개밥을 제공해라 하는 데 있고, 그게 바로 세자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소의 머리에 홍당무가 2개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닭의 머리 위에 또 이제 야채 잎사귀가 붙어 있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개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편식을 하면 되지 않는다. 편식을 하면 이 몸의 밸런스 깨지고 건강을 잃을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개도 균형식을 제공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소고기, 맛있는 소고기와 그 당근으로 된 그 야채 서추가 나왔다. 그리고 또 닭고기와 그리고 야채가 같이 들어있는 그런 또 그 애완견 푸드가 이 캔 속에 들어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주얼 적인 그 기호로 상징으로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광고이죠. 자, 그다음 이어서 몇 가지 또 이렇게 비유 또는 비교를 통한 광고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풍 에어컨 광고인데요. 에어컨은 할 수 없다. 무풍만이 할 수 있다. 삼성 무풍 에어컨. 예, 삼성 무풍 에어컨은 그 에어컨이지만 그냥 에어컨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일반적인 에어컨이 할 수 없는 기능을 삼성 무풍 에어컨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리고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런 광고이고요. 예, SBS 뉴스의 어떤 그런 자세, 보도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제 그 등대 또는 나침반, 방향타, 갈매기, 파도 뭐 이런 어떤 비유적 소재를 통해서 이제 강조하는 거죠. 예, 어떠한 곤란한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잃지 않고 정도를 걷겠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SBS 기업 광고라고 할 수 있고요. 눈썹 같은 초승달이 뜬 플롱드로우스의 찌를 들이울 때는 흔들리는 갈대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건 아마도 당신에게 다가오는 적들의 발자국 소리일 테니까. 이것은 실제 플레이 상황입니다. 월드클래스 MMORPG 검은 사막 모바일 지금 사전 예약 중. 예, 모바일 게임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막감이라든가 긴장감이라든가 어떤 치열함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런 어떤 호수라든가 달빛이라든가 그 사막이라든가 이런 그 비유적인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텔링한 그런 광고이죠. 메리 안 돼! 패티캣 지키셔야죠. 우리 견이 순한데.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목줄을 착용하는 패티캣.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예, 주인에게는 마냥 그 순한 그 애완견이 어떤 경우는 갑자기 이제 맹수로 돌변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맹수의 상징으로 그 호랑이를 갖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는 그 귀여운 강아지가 상대에게는 호랑이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귀여워. 패티캣 지키셔야죠. 귀여워서 만진 건데. 사소한 손길도 반려동물에겐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만지거나 큰 소리 내지 않는 패티캣.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예, 당신은 귀여워서 만졌다고 하지만
그 강아지에게는 정말 무서운 맹수로 또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패티컷이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그 스토리텔링 하고 있는 그런 광고 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플레이 광고를 보겠습니다. 1인치라는 상징을 쓰고 있어요. 세상에 작은 가능성이 어딨어? 누군가의 1cm는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금융을 선물했고, 누군가의 1cm는 매일 신선한 아침을 안겨주었으며, 또 누군가의 1cm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쿠키를 만들었죠. 처음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해보고 싶은 일, 가슴 뛰는 일이 있다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플레이해보세요. 당신의 그 1cm가 무엇을 바꾸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 앱의 아이콘이 1cm, 가로 세로 1cm라는 그 사이즈인 것에 착안해서 1cm를 갖다가 상징적인 그런 그 키워드로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그 기업 광고였죠. 냄새 때문에요. 냄새 때문에요. 주변에 피해주기 싫어서요. 그래도 몸 생각하면 조금 무서워져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웁니다. 당신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이유, 혹시 끊고 싶기 때문은 아니었나요? 깨우세요. 우리 안의 금연 본능. 같은 이유라면 금연이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예, 금연 캠페인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히 금연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전자담배를 피울 정도의 배려심이 있다면 완전히 이제 금연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비교해서 이렇게 금연 본능을 갖다가 다른 것에 있지 비유해서 얘기하는 그런 캠페인 광고였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패러디 광고 중에서 이제 광고를 패러디한 사례는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까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요. 그 외에도 어떤 것이 있을지 최근 사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그 과제 활동에 한번 담아보세요. 또 두 번째, 광고 표현이나 스토리텔링에서 비유나 상징을 잘 활용하면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또 사례를 들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고요. 패러디 광고 중에서 단순히 방송에 나온 인물만 썼다고 해서 이 광고 모델로 그런 사람을 썼다고 해서 이것을 패러디 광고로 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이제 혼동되고 착각하는 경우인데요. 자, 이것도 진정한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러디, 그리고 비유, 비교, 상징 이런 것들이 광고 표현이나 스토리텔링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또 비판할 것도 비판하고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